마스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한다면은 하나그룹이 예를 들어서 한미 조선협력 투자펀드 1,500억 달러 한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 필리조선소 이미 인수를 했는데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이건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그룹주 중에서 조선주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도 하나 오션도 있고 하나 엔진도 있고요. 한국조선업,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 또 말씀드리지만 거짓말도 못하고 저희 일반적인 주식하시는 분들이 슈퍼사이클에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아직까지 물려있는 삼성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을 제 입에서 논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해당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성장 국면은 과거에 2007년, 2008년, 2009년도 조선업종이 굉장히 좋았을 시기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실적보다 지금 올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보다 내년, 내후년이 더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과거 사이클보다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슈퍼 사이클보다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건 맞을 것 같죠. 다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인데 조선주가 빠질 때 뉴스가 뭐가 많이 나냐면 올해 수주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지 않았다. 라고만 뉴스 보셨을 텐데 당연할 겁니다. 작년부터 우리 업체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 얘기하셨잖아요. 수주를 선별화해서 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이런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따로 선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싼 것들은 안 했어요. 도크가 지금 비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올 것 같을 경우는 실적이 좋을 거예요.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가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몇 업체들 제가 살펴봤더니 2분기, 1분기, 2분기 때까지 비용 효율화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는 거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수주는 이미 지금 나오는 실적은 2, 3년치 전 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걸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년이죠. 26, 7년까지는 밸류에이션이 할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깨지면은 어떻습니까?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렇죠. 이미 수주 산업 자체가 이미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답보되어 있는 상황. 근데 그거 자체도 이미 고부가 가치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들만 골라서 수주를 했다. 고부가치선만. 이러면 이걸 어떤 사이클입니까? 긴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수주가 꺾이는 안 꺾이는 나중에 일단 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지금 사이클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선주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건 시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반도체 좋았죠. 반도체 좋았고요. 실적 좋은 건 다 알아요, 조선주. 그런데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하는데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LNG선 수주. 미국에서 LNG선 수주가 본격적으로 빡 시작이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뭐 MOU라든지 협정만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조하는 부분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거 기사라든지 자료 이제 봤습니다. 협정을 이렇게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실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선주를 팔고 반도체를 가는 시장 수급이 계속 분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톡 부러졌다가 다시 시장 정상화되면 옆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올랐다 횡보하는 경우 다음 걸 뭔가 기다리는 신호라 하죠. 횡보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주는요 대부분 횡보하는 게 깁니다. 한 달 반? 기본으로 항상 횡보를 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기 이전에 그렇죠. 그때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것 때문에 유행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더 땡겼어요. 원래 그전에는 쉬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미리 땡겼다가 지금 쉬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핵심은 뭡니까? 또 여기서 관세 나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아까 제가 2027년도까지 좀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준은 2027년도까지 됐다. 오케이. 근데 이후에 밸류에이션 정당화. 더 갈 거 정당화시킬 거면 마스가 붙어야 됩니다. 미국 군함이 붙든지 MRO가 붙든지 유지보수 MRO죠.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은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계속 하자고 하는데 협정은 계속 체결되고 있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군함 전문 업체랑 혹은 해군이랑 우리끼리 만나서 뭐 이거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다음 게 관세 협정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당장 11월에 됩니다. 에이펙 때 무조건 됩니다. 이건 모르겠고요. 이거는 외교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LNG 이거 발주 가능성은 좀 미국에서 LNG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판다고 우리한테 판다고 그러면 개발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앞으로의 스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거, 예를 들어서 주식을 좀 편하게 물린 주식을 좋은 거 나와라 나와라 하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나와라 나와라 할 때 주식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뭡니까?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빠지면 들어오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옆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을 뭐라 그러면 기술적으로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고가놀이 패턴이 계속 유지된 기간이 길수록 기술적으로 많이 오른다. 왜냐하면 이거 길 때 에너지를 응축했잖아요. 그런데 시장 측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10월부터 우리가 연휴 끝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 실적 발표? 그럼 뭡니까? 조선전 실적 발표 돌아와요. 그렇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9월까지 시즌은 뭐냐면은 약간 내러티브가 발동한 시즌입니다. 로봇이 좋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실적 시즌 접어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9월까지 장을 유동성 장세를 얘기를 합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오게 돼요. 실적 좋은 거 알잖아요. 조선 실적 좋은 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걸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컨센서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옆으로 횡보할 때 증권 애널리스트는 높이고 있어요. 추정치를. 좋아진다. 그러면 뭡니까?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관세 혹은 반도체의 수급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쉬고 있는 거를 당장 내가 다음 주가 좋을지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뭔가 눌려 있었던 혹은 좋은 것들을 내가 길목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하반기 몇 월부터 오릅니까? 11월부터 오릅니다. 다 사기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지금 시즌별로 매매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9월과 내러티브, 10월부터 실적이에요. 반도체가 잘 안 꺾일 것 같은 이유도 실적이 좋은 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조선도요.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하반기의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LNG라든지 혹은 관세 협상,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되겠죠. 얼만큼 열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종목들 쏠 겁니다.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조선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개별 종목을 추천드리기 어려운 직업이긴 하기 때문에 좀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제로 마스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한다면은 하나그룹이 예를 들어서 한미조선협력 투자펀드 1,500억 달러 한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 필리조선소 이미 인수를 했는데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이건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그룹주 중에서 조선주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도 하나 오션도 있고 하나 엔진도 있고요. 그 선택하기는 여러분 나름이라고 말씀드린 중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굵직한 조선주 중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선주가 움직이지 않을 때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현대중공업 치고요. 그 레포트 검색을 해보면은요. 현대미포의 합병 시나리오라는 레포트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도크와 미포가 가진 도크가 겹치질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시너지가 난다면 목표 주가 어느 게 나온다. 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그룹주 얘기했고 그리고 저기 현대그룹주 얘기를 드렸고 그럼 남은 게 삼성그룹주잖아요. 삼성중공업 같은 거. 삼성중공업 같은 기본적으로 FLNG라 그래서 LNG 쪽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오기만 하면 공부하라 그러는데 이걸 제가 지금 A라는 주식 좋습니다 찍어드릴지언정 단순하게 시세만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수익이 나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다음 달에도 뭐 불러주시면 오긴 하겠지만 이 자체가 항상 큰 수익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간이 걸릴 거를 내가 견뎌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관세 협상까지 시간 좀 남았는데 계속 지지부진할 겁니다. 이거 내일부터 이거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신규로 상담받은 걸 말씀드리자면 신규 계좌를 포트를 짤 때 요만큼을 사드렸습니다. 일단은 올라갈 더 살라고요 사실. 그렇죠? 지금 바로 매수를 하는 A라는 종목을 찍더라도 한 번에 바로 관세비 체결될 것 같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분할 매수를 해야죠. 그 분할 매수가 내가 1억을 산다 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여러분 자유입니다. 포트도 1억 안에서 2천만 원 조선주 사는 거 3천만 원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바로 움직이는 건 반도체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난번 영상 보시면은. 그러면 조선주가 움직일 만한 어떤 썸씽에 대한 이런 그 트리거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 그 안에 선택해도 여러분들 먹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 섹터별로 해볼 만하다는 거고,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좀 잘 들어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해보고 싶다. 이거 재밌죠?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복합 섹터라 그럽니다. 복합 섹터 뭐냐면 지주랑 조선이라. 그러면 각 조선사별로 지주사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 3차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올랐다 빠져 있거든요, 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상법 개정 될 것 같고, 코스피 5천 갈 것 같은데, 조선주도 좋을 것 같고, 두 개 사긴 그렇고, 그러면은 각 그룹의 조선 종목들의 지주사들이 상장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투자라는 거가 저는 아이디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크 프로젝트 뭐 말씀드렸지만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좋습니다. MRO 다 좋습니다. 그건 기사 검색하셔도 다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실적, 3분기 발표할 실적. 그런데 더 큰 그림은 나의 아이디어거든요.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요만큼 먹으면 뭐합니까? 더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끌고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 공부를 해서 거기서 누적시킨다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섹터에 대한 꽂혀 있는 것보다는 한 두 가지 섹터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과거에 제가 매매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가치 스택이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물론 이쪽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지주사와 조선의 성격을 같이 있는 것도 우리가 좀 표트에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봐야 될 거 핵심은 뭐냐면 PBR입니다. PBR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PBR 수준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그 종목들을 찾아보세요. 증권사 보고를 찾아보세요. 적정 PBR이 얼마다. 그리고 역시 실적이 증가하는 거 안 증가하는 거. 그리고 조선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주사가 어떤 산업을 또 갖고 있는지. 꼭 조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력기계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방산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방산주가 주가가 어떤지. 이거 솔직히 쉽잖아요. 예를 들어 방산주의 가장 큰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쳐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지주사는 여기 와 있네? 그럼 내가 이만큼 차이가, 물론 이유가 있어서 차이가 나겠죠, 사실. 그런데 내가 공부한 거를 이만큼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담을 하건 혹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지주사 갈 때 갑니다. 조선을 갈 때 갑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미리 공부된 상태에서 이거 지주사 통과되겠지. 조선주 당연히 긴 사이클적인 수주 굉장히 좋아 있고 마스크 프로젝트 되겠지. 이 두 가지 전제만 생각하면 할만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쉴 때 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업,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슈퍼사이클에 들어왔고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우리가 단순하게 용어적으로 큰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조선업 쪽은 특이하게요.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10년을 갑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왜 10년을 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배를 한 척 건조를 해서 그 배를 사용 연한이라고 하죠. 대략 한 25년 내외 배를 사용 연한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가 수명 연한이 다 되게 되면 새로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 건조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건조가 되죠. 일시에 모든 배가 생산이 되고 모든 배가 다 파기되고 새로 건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차를 두고 건조되는 과정에서의 기간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주기 산업인데 3년 주기의 짧은 주기로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지난 2000년 초반에 한 번의 사이클에서의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이때 짧게 이제 슈퍼사이클을 질문 주셨으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로에 상당히 긍정적인 해답처를 줬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로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2000년 초반에 이제 조선업에 대한,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 부양에, 경기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으나 2000년 초반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회사가 분사가 됐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기업명을 따져보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의 주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 초반에요. HD 한국조선해양이 2만원, 3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가격 형성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배들이 사용 연한이 다 돼서 이제 막 새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배를 잘 만드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몇몇의 국가들이 배를 잘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이 초기 국면에서의 조선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독식하는 현상,
그때 보여줬습니다. 2만 원의 주가가요. 50만 원까지 쭉 한 4, 5년 걸쳐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22년, 23년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최근에 주가가 40만 원까지 한국조선해양이 올라왔는데요. 10만 원대부터. 이 당시에 그래서 조선주들이 쭉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2008년, 2009년 이 즈음 금융위기라는 위기도 있었지만 이 5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2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다시 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큰 사이클이 조선업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가의 상황이 변화를 거치면서 높은 가격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의 슈퍼 사이클은 단순하게 시기가 꺾이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대세적으로 10년을 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인다. 다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상승과 큰 조정에서의 흐름은 파동을 한 번씩 만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조선업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일까요? 쉬어가야 할 시점일까요?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슈퍼사이클은 10년 기간을 두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조선업종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투자되어진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하반기, 내년 상반기의 흐름에서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부터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이 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10년을 움직일 때 2030년도까지 주가 상황에서 개선되는 흐름들이 진행되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전제로서의 말씀도 드렸었죠. 그렇다 본다면 하반기를 겨냥을 해서 지금 대비해서 조선주의 주가가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조정받을 거냐라는 판단으로보다는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24년도에 저점을 찍고 주가가 최근에 4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절대적 상황에서의 우리가 상승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23년도에는 적자였습니다. 조선업 자체가 적자였는데 24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제 기억으로는 24년도에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이 6천억, 7천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대략 한 2조 가까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는 3조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을 이제 추정치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과정인데 가격의 변화는 흐름에 따라서 전환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반기에 더 올라갈 거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조선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지금 가격은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되어진 상태에서의 흐름이고요. 여기서 일부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조선업종의 전반의 흐름은 크게 보면 상승 기조로의 유지가 유효하지만 가격적으로 진입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진입의 판단으로의 시기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부연으로 제가 하나 추가의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2000년 초반부터 2011년까지 슈퍼사이클에서의 주가 상황에 그 조선업에 대한 호전된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때 한국조선해양의 매출이 얼마였고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의 매출이 얼마였고 우리가 흔히 조선주를 평가하면서 신조선가라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한국조선해양에서의 2009년도 매출과 이익단에서의 규모를 보게 되면 매출은 대략 20조였고요. 이익은 한 2조 정도였습니다. 올해 한국조선해양에서의 매출과 이익단에서의 규모를 보게 되면 매출은 대략 30조고요. 이익단에서의 규모는 대략 한 3조 왔다 갔다 하는 추정치에서의 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가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과 이익단은 일부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요. 규모적 측면에서는 그때와 지금이 비슷합니다.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150이었고요. 지금은 18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상황에서의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2009년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금융이라는 그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2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5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금융위기를 빼고 봤을 때 조선주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가격 대응을 해보게 되면 지금 4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상황 하에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의 목표 가격으로의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받았을 때 진입 가격으로의 판단을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조선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조선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서 조선주 내에서 종목 편성을 할 때 현대중공업을 많이 얘기하고요. 또 하나오션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트리플로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대표 종목을 판단해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은 실제로 배를 건조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지주회사격이죠. 여기 엔진이나 또는 일부 자재나 또는 플랜트 관련된 고급 배들에 대해서 제조를 하는 회사고, 실제적으로 그 HD현대에서 배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입니다. 현대미포는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일 회사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회사를 우리가 조선 3사라고 평가하는 내용에서의 그 기업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는 이제 그 합병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대해서 평가로의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의 조선주에 대한 관점으로의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기자재 쪽에서의 종목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판단해 보실 게 뭐냐면, 시장에서 하나 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반도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반도체를 설명을 드리면 투탑이 움직이죠. 그리고 투탑이 움직이고 나서 소부장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 PCB라든가 전자기기 기업들이 또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의 순환배 사이클이 다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 조선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 조선 3사, 조선 4사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오션이 최근 내에서는 가장 강했죠. 그리고 최근까지 해서 기자재, 엔진, 솔루션 기업들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주가가 한번 딱 순환매가 돌았어요. 그러면 하나의 큰 흐름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앞서서 하반기, 내년 초 우리가 목표 단가로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 단가로의 하반기와 내년 초에 시점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의 접근을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다시 순환이 도는 과정에서 사이클이 변화할 때는 조선 3사, 기자재, 엔진 등등등 종목들이 다 돌았고, 다시 돌 때는 조선 3, 4사가 다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타겟팅 되어져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선주에 대한 동향과 인식은 어떤가요?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5월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 원을 매수했고요. 6월에는 3조 원, 7월에는 5조 원, 8월에는 마이너스 1조 팔았습니다. 그리고 9월 들어서는 거의 한 8조 이상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에서의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2조 가까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조선주에 대해서만큼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 초 대비해서 조선주의 대표적 종목들의 외국인 투자 비중 한도 수준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30%대 수준에서 비쌉니다. 연초나 지금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비슷하고요. 하나오션은 10% 중반대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서 시장 상승의 흐름에서의 모습에서 조선주를 주력으로 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 조선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진행되어진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와 일부 기관들에 의해서 최근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어졌다. 외국인은 조선주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관심도가 크지 않은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ETF로 분산과 개별 종목 집중 중 어떤 게 더 조선주 투자 수익률이 높을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실 때 반도체는 ETF를 통한 투자 대안이 되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 수익률, 하이닉스 대비 소부장의 수익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종목 선정도 어렵고, 또는 소부장 내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ETF로 담아 가시는 게 평균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종목으로의 편입된 내용으로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ETF 상품으로 반도체나 이차전지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조선주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강하게 치고 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요. 어떤 종목들은 나중에 주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전체적으로 투자의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ETF 상품보다는 탄력적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특히나 최근 내에서의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방산 플러스 기자재가 포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최근 내에서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단계별로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조선업종의 섹터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선주는 ETF보다는 개별 종목 성향에서의 투자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조선주와 관련해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조선주의 상승은 우리가 조선주 슈퍼사이클 앞에 말씀하셨고, 조선주가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인다라고 보통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실까요? 조선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글로벌 경기 상승에서 흐름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동량이 많아지고 국가 간의 상품 이동이 많아질 때 배 건조 수량이 늘어나지고, 그 건조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선 업종의 업황이 호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앞서 2000년 초반에 슈퍼사이클이 있었고 지금 슈퍼사이클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초반의 슈퍼사이클과 지금의 슈퍼사이클은 성격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가 다릅니다. 2000년 초반에는 글로벌 경기 상승에서의 흐름이 2010년까지 진행되었죠. 근데 지금은 경기 상황에서의 글로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 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업을 볼 때 보통 운임지수 BDI를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운임지수를 들여다보게 되면 건화물 운임지수라는 게 있고요,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초기 국면에서는 건화물, 그러니까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또는 LNG선이라든가 유조선이라든가 이런 지수하고,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물동량이 많아질 때 컨테이너 운임지수하고는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 운임지수 성격의 상황을 보게 되면 건화물 운임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컨테이너 지수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 지금 국내 조선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LNG선에 대한 대부분의 수주이죠. 조선업에 대해서 벌크선을 수주한다든가 또는 뭐 여타의 쉐빙선이라든가 특수선을 수주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LNG선입니다. 국내에 수주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LNG선이 기존에 20년 전에 생산이 몇 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일시에 노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LNG선을 다시 수주하는 대규모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가 여기에 대한 반응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의 사이클이 지금까지의 진행이었고요. 그리고 일부 숨고르기 과정에서 현상이 지나고 나면 저는 내년도에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첫 번째 카테고리 시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이유가 경기 부양을 목적성을 두고 금리 인하를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년도에 미국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내년도에 시진핑 4기 출범이 있습니다. 26년도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내년도에 중요 행사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도를 상호간에 도출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와 내년 초에는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의 호전된 흐름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선업에 대한 전반의 시각 긍정적이면서 경기 부양과 관련된 물동량 증가에 대한, 지금 조선업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일부 미국과 관련된 마스가라든가 LNG 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조선사가 움직여졌는데요. 내년도의 조선주의 흐름은 지금과는 전혀 성격적으로 달라진 형태의 조선업의 주가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는 올해 조선주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조선주에 대한 평가가 달리 구분되어서 해석이 됩니다. 종목의 차도 올해는 하나오션이 강했지만 내년도에는 경기 부양, 경기 효과에 대한 반응도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주로 이제 중형선을 많이 만드는, 배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미포 같은 회사들이 중형급, 그러니까 벌크선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수주가 내년도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까지는 LNG선과 또는 방산 관련된 조선주들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경제효과 관련된 벌크선 위주의 종목들이 내년도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